지금 중고차 매장 한쪽에는 아무도 관심조차 주지 않는 고급 SUV들이 조용히 서 있다. 열선 가죽 시트, 파노라마 선루프,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까지 전부 갖추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상한 건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유가 내구성이나 품질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제는 오직 이미지다. 나는 이 일을 20년 넘게 해오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봐왔다. 그런데 요즘 중고차 시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넘어가기 힘들 정도다. 사람들은 아무 옵션도 특별할 것 없는 토요타 RAV4에 2,200만원 가까운 돈을 지불하면서도 같은 엔진을 공유하고 훨씬 더 좋은 마감과 옵션을 갖춘 렉서스 RX 2013 이 매장 몇 대 옆에서 1,350만원의 가격이나 스티커까지 붙은 채 방치되어 있는 건 그냥 지나친다. 과장이 아니다. 이건 미국 중고차 매장에서 매주 반복되는 현실이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핵심이 하나 있다. 감가상각은 품질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연식, 주행거리,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지금 시장에서는 일부 럭셔리 SUV들이 말도 안 될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원래 가치와 현재 가격 사이의 차이가 보기 민망할 수준까지 벌어졌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봐야 할 5대를 공개한다. 전부 1,500만원 이하. 그리고 내가 실제로 가족에게도 추천할 수 있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파워트레인을 가진 모델들이다. 특히 첫 번째 모델은 따로 집중해서 다룰 예정이다. 내가 이 시장을 22년 동안 지켜보면서도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가성비를 가진 럭셔리 SUV는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 이런 식의 깊이 있는 분석과 솔직한 자동차 리뷰가 마음에 든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응원해달라. 구독 버튼을 눌러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달라.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는 것이며 새로운 구독자 한 명 한 명이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만든다. 채널을 구독하면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영상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함께 성장하며 1000명이라는 이정표를 같이 만들어 보자.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크게 만든다. 5번째는 링컨 MKX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모델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차를 그냥 지나친다. 이유는 이해된다. 링컨 브랜드는 지난 10년 동안 럭셔리 시장에서 농담거리 취급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다. 이 차량의 본질은 사실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 이 모델의 기반은 포워드 에지와 동일하다. 같은 플랫폼, 같은 3.7리터 자연흡기 V6기통 엔진, 약 305마력 출력, 그리고 수년간 다듬어진 포드의 6단 자동 변속기가 그대로 들어간다. 즉, 이미 검증된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는 뜻이다. 차이가 있다면 그 위에 입혀진 요소들이다. 실제 가죽 소재, 능동형 소음 차단 기술, THX 인증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훨씬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승차감 세팅까지 더해진다. 작년 봄에 기억에 남는 고객이 한 명 있었다. 은퇴한 엔지니어였는데 차량 관리에 있어서 정말 집요할 정도로 철저한 사람이었다. 그는 2013년식 사륜구동 MKX를 가지고 왔고 주행거리는 약 17만 킬로미터였다. 이 차량을 약 2년 전에 1,300만원 정도에 구매했다고 했다. 그는 대대적인 점검을 원했고 차량에 숨겨진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약 2시간 동안 차량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다. 앞브레이크 패드는 약 40% 남아있었고 뒤 디퍼렌셜 오일이 교체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게 전부였다. 차량을 완벽한 상태로 만드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은 약 50만원 수준이었다. 이 차량에 들어간 사이클론 계열 3.7리터 엔진은 자연흡기 구조라 터보 관련 고장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타이밍 체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벨트 교환 주기도 없다. 그리고 포드의 6단 자동 변속기는 이미 수많은 실사용 데이터를 통해 내구성이 입증된 시스템이다. 흔히 나오는 불만은 저속에서의 변속 감각인데 약간 거칠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는 단순한 감각 문제일 뿐 고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상태 좋은 2012년 또는 2013년식 MKX 사륜구동 모델은 약 1,200만원에서 1,700만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이 가격에 파노라마 루프, 열선 및 통풍 시트, 다방향 전동 시트, 그리고 고급 마감이 포함된 SUV를 구매할 수 있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수준이다. 많은 사람들이 10년 된 한더 파일럿에 비슷한 금액을 지불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더 그렇다.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다. 먼저 사륜구동 모델의 PTU,
즉 파워 트랜스퍼 유닛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이 부품은 약 5만 킬로미터마다 오일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오일 교환 비용은 저렴하지만 방치된 상태라면 수리 비용이 15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딥스틱을 확인해서 오일 상태가 탁하거나 금속성 느낌이 나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에어 서스펜션 장착 여부다. 차량을 하룻밤 세워둔 뒤 아침에 한쪽이 내려앉아 있다면 컴플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교체 비용은 약 80만 원 정도다. 마지막으로 파노라마 루프의 실링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일부 차량에서는 누수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천장 가장자리 라이너를 손으로 눌러보며 습기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큰 고장은 아니지만 가격 협상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다. 네 번째는 캐덜랙 SRX.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모델이다. 지금 바로 넘기고 싶을 수도 있다. 캐딜락이라는 이름만 듣고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특히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2.8리터 터보 모델을 떠올리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분명히 말해두겠다. 그 엔진은 추천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건 딱 하나, 3.0리터와 3.6리터 자연흡기 V6기통 모델이다. 특히 2013년 이후에 들어간 3.6리터 LFX 엔진은 완전히 다른 수준이다. 이 엔진은 단순히 SRX에만 들어간 게 아니다. 쉐브럴레이 카메로, 캐덜랙 ATS, 캐덜랙 CTS, 쉐브럴레이 임팔러 등 다양한 모델에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이유는 간단하다. 성능과 내구성 모두에서 검증된 엔진이기 때문이다. 타이밍 체인 구조, 직분사 시스템, 약 308마력의 출력,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낮은 유지비까지 갖췄다. 이 차량의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다. 신차 가격이다. 풀옵션 기준으로 2014년식 SRX는 약 7천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주행거리 약 13만 킬로미터 수준의 동일 차량이 1,400만 원에서 1,800만 원 사이에 거래된다. 거의 5천만 원 가까운 감가가 발생한 셈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보스 오디오, 통풍 시트, 내비게이션, 그리고 고급스러운 실내 마감이 그대로 남아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차를 보면 최소 4천만 원은 줬을 거라고 착각한다. 작년에 직접 점검했던 사례가 하나 있다. 2014년식 프리미엄 트림, 주행거리 약 12만 7천 킬로미터. 모든 옵션이 정상 작동하는 차량이었다. 구매자는 약 1,500만 원에 이 차를 가져갔다. 점검이 끝난 뒤 혹시 손해본 건 아닌지 물어봤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손해가 아니라 기회를 잡은 거라고. 물론 체크해야 할 부분도 있다. 일부 LFX 엔진은 오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약 15만 킬로미터 이후 타이밍 체인이 늘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냉간 시동 시 금속성 소음이 들린다면 그게 신호다. 이 작업은 약 15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 하지만 시동 초기에 이상 소음이 없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또 하나는 선루프 배수 라인이다. 일부 차량에서 이 라인이 막히면서 실내로 물이 유입되는 사례가 있다. A필러 쪽 천장 안감을 살짝 열어 물 자국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초기에 발견하면 간단하게 에어로 라인을 청소하는 것만으로 해결된다. 이 차량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 아니다. 대신 자신이 무엇을 타고 있는지 아는 사람에게 맞는 차다. 5천만 원짜리 SUV를 타는 느낌을 훨씬 낮은 가격으로 누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모델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 중 하나다. 세 번째는 인피니티 QX70. 과거에는 FX35와 FX37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었던 모델이며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차량이다. 이 차는 중고 럭셔리 시장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존재인데 솔직히 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실제 오너들은 이 차를 쉽게 팔지 않기 때문이다. 한번 경험해본 사람들은 계속 타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모델은 닛산의 FM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플랫폼은 닛산 370Z와 동일한 후륜 기반 구조다. 쉽게 말하면 스포츠카의 뼈대를 SUV 형태로 확장한 차량이다. 그리고 이 차의 핵심은 엔진이다. VQ35더와 VQ37VHRV 6기통 엔진은 닛산 역사상 가장 완성도가 높은 엔진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이 VQ 엔진은 미국의 권위 있는 자동차 매체인 워즈즈에서 10년 연속 최고의 엔진 리스트에 선정된 기록을 가지고 있다. 특히 VQ37 엔진은 자연흡기 상태에서 약 325마력을 발휘한다. 터보도 없고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없으며
문제로 악명 높은 CVT 변속기도 아니다. 대신 내구성이 입증된 7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어 있다. 이 조합은 실제 주행 환경에서 수십만 킬로미터를 버텨낸 데이터가 쌓여 있는 구조다. 몇 년 전 기억나는 사례가 있다. 한 고객이 2010년식 FX35 사륜구동 모델을 점검받기 위해 방문했다. 약 15만 킬로미터 주행, 단일 오너, 정비 이력까지 완벽하게 남아있는 차량이었다. 가격은 약 1,300만 원 수준이었다. 그는 주행거리가 많다는 이유로 걱정하고 있었지만 리프트에 올려 직접 확인해보니 차량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정직했다. 하체는 단단했고 관리 상태도 매우 좋았으며 무리하게 사용된 흔적도 없었다. 그달에 진행했던 점검 중 가장 깔끔한 차량 중 하나였다. 결국 그는 그 차를 선택했다. 몇 달 후 그는 장거리 여행 중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차량은 여전히 문제없이 달리고 있었고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지금 시장을 보면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FX35 사륜구동 모델은 약 1,2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이 가격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주행 감각을 생각하면 이건 단순한 가성비를 넘어선 선택이다. 이 차량은 일반적인 SUV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차체를 위로 키운 스포츠 세단에 가깝다. 스티어링, 밸런스, 가속 반응까지 모두 운전 재미를 중심으로 설계된 느낌이다. 점검 포인트도 있다. 2009년과 2010년 모델에 들어간 VQ35 엔진은 일부 차량에서 오일 소모가 발생할 수 있다. 냉간 시동 시 푸른 연기가 보이는지 확인하고 오일 레벨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차량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는 후륜 서스펜션이다.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에서는 디퍼렌셜 부싱이 마모되면서 울퉁불퉁한 도로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약 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예상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다. 초기 인피니티 시스템은 하드웨어 노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면 약 40만 원 정도를 고려해 애프터마켓 장비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차는 단순히 이동수단을 찾는 사람을 위한 선택이 아니다. 운전 자체를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 맞는 차량이다. 이건 가전제품 같은 SUV가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진 기계에 가깝다. 두 번째는 에큐러 MDX,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모델이다. 만약 렉서스 RX가 신뢰성의 기준이라면 이 차는 그와 같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숨은 선택지다. 더 놀라운 건 비슷한 내구성을 보여주면서도 현재 시장에서는 약 500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모델은 혼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고 핵심은 바로 J235 3.5 리터 V 6기통 엔진이다. 이 엔진은 지난 20년 동안 한더 오디세이와 한더 파일럿에 사용되면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구조다.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성능은 아니지만 꾸준히 오래 버티는 타입이다. 실제로 나는 이 엔진이 약 45만 킬로미터 이상을 특별한 문제 없이 달리는 사례도 직접 본 적이 있다. 오일 교환만 제대로 해준 결과였다. MDX에 들어간 버전 역시 다를 이유가 없다. 이 차량의 진짜 매력은 단순한 내구성 그 이상이다. 3열 시트 구성으로 가족용으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혼다의 SHAWD 시스템이 적용되어 후륜 좌우로 토크를 분배하면서 코너링 안정성을 높여준다. 당시 기준으로도 고급스러웠던 실내는 지금 기준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이다. 특히 테크놀로지 패키지 모델에는 후방 카메라, 차선 이탈 경고, 전방 충돌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일상 주행에서도 여전히 유용한 기능들이다. 작년 여름 한 가족이 상담을 요청했다. 아이 둘의 셋째를 준비 중이었고 예산은 약 1,700만 원 정도였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SUV를 찾고 있었는데 남편은 토요타 하일랜더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나는 결정하기 전에 2013년식 MDX 약 12만 5천 킬로미터 주행 1,600만 원에 나온 차량을 먼저 시승해보라고 권했다. 다음 날 바로 연락이 왔다. 그는 MDX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 가격대 차량이 이렇게 좋은 느낌일 줄은 몰랐다. 현재 시장을 보면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MDX 사륜구동 모델은 약 1,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테크놀로지 패키지가 포함된 트림은 약 200만 원 정도 추가되는데 기능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다. 구매 전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다. 먼저 3열 시트 상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가족 차량 특성상 가장 많이 사용되고 손상되기 쉬운 부분이다. 메커니즘이 손상된 경우 수리 비용이 약 80만 원 정도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2010년부터 2013년 모델에서 나타났던 VCM, 가변 실린더 관리 시스템 관련 이슈다. 일부 차량에서 엔진 부조나 오일 소모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고속 주행 시 미세한 진동이 느껴진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간단한 애프터마켓 키트로 약 10만 원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구매 전에 반드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열선 시트 작동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에서는 열선 요소 고장이 종종 발생한다. 큰 비용은 아니지만 협상 포인트로 활용하기에 충분한 요소다. 이제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 렉서스 RX 350, 2010년부터 2015년 모델.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니다. 약 2천만 원 이하 예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상태 좋은 차량을 찾을 인내심만 있다면 내가 가장 먼저 권하는 SUV다. 나는 수많은 고객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왔다. RX 350은 토요타급 내구성을 가진 렉서스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렉서스의 고급스러움을 입은 토요타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이 차량의 진짜 가치가 보이기 시작한다. 신차 시장에서는 렉서스 엠블럼 하나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지불하지만 중고 시장에서는 그 본질이 거의 잊혀진 상태다. 이 차량에 들어간 EGR 계열 3.5 리터 V 6기통 엔진은 토요타 하일랜더, 토요타 캠리, 토요타 시에너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구조다. 토요타가 만들어낸 가장 널리 쓰이고 가장 검증된 V 6기통 중 하나다. 터보도 없고 직분사 관련 문제도 없으며 타이밍 체인 방식이라 유지 부담도 적다. 나는 이 엔진이 약 50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하고도 출고, 당시와 거의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례를 직접 여러 번 봐왔다. 이건 광고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이다. 여기에 조합된 6단 자동 변속기 역시 마찬가지다. 유유규경 계열 변속기는 토요타와 렉서스 수많은 차량에 적용되며 내구성이 입증된 시스템이다. 22년 동안 이 모델을 다루면서 정상적으로 관리된 RX 350에서 내부 고장으로 변속기를 교체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제 가격 이야기를 해보자. 2012년식 RX 350, 사륜 구동, 내비게이션, 마크 레빈슨 오디오, 파노라마 루프, 전동 테일게이트, 열선 및 통풍 시트까지 모두 갖춘 차량이 현재 약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 거래된다. 주행거리는 약 13만에서 16만 킬로미터 수준이다. 신차 당시 가격은 약 6천만 원에 가까웠다. 약 4천만 원 이상의 감가가 발생했지만 주행 감각과 완성도는 여전히 출고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걸 같은 가격대의 BMW X5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해진다. 비슷한 가격, 비슷한 주행거리. 하지만 실제 정비 현장에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RX는 정기적인 오일 교환과 소모품 관리 정도로 방문한다. 반면 X5는 냉각계통 문제, 전기 시스템 오류, 에어 서스펜션, 트랜스퍼 케이스, 그리고 피하고 싶은 타이밍 체인 문제까지 다양한 이유로 들어온다. 약 8만 킬로미터를 추가로 운행하는 동안 두 차량 사이 유지비 차이는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상 벌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이 가격대 차량에서 이 정도 차이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선택 자체를 바꿔야 할 수준이다. 몇 년 전 한 고객이 떠오른다. 50대 초반의 교사였고 약 1,700만 원 예산으로 차량을 찾고 있었다. 그는 외관이 더 인상적인 X5를 고민하고 있었다. 나는 단 하나의 질문만 했다. 다음 주에도 문제없이 운행되는 차가 얼마나 중요하신가요? 그녀는 결국 RX를 선택했다. 이후 지금까지 정비 이력은 단순하다. 정기 오일 교환, 브레이크 패드 1번, 타이어 교체 2번, 그게 전부였다. 약 4만 킬로미터 이상을 운행하는 동안 추가적인 문제는 없었다. 이제 이 차량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보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차량 식별 번호를 조회해서 리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렉서스 RX 350 모델은 더운 지역에서 대시보드 갈라짐 문제가 보고된 적이 있다. 토요타와 렉서스는 이 문제에 대해 보증을 연장했기 때문에 이미 조치가 완료된 차량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근거로 가격 협상에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냉간 시동 시 엔진 소리를 들어보는 것이다. 일부 주행거리가 높은 차량에서는 BBTI 기어 마모로 인해 시동 직후 짧은 시간 동안 빠른 금속성 소리가 들릴 수 있다.
보통 약 10초에서 20초 사이에 사라진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리가 계속 유지된다면 BBTI 액추에이터 교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 경우 약 200만 원 정도를 가격에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다. 2010년부터 2012년 모델은 하드디스크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화면 반응이 느리거나 버벅거린다면 약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또한 협상 포인트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네 번째는 풀옵션 모델에 적용된 후륜 에어 서스펜션이다. 일부 차량에는 자동차고 조절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차량을 약 30분 정도 세워둔 후 뒤쪽이 내려앉는지 확인해야 한다. 높이 조절 액추에이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리 비용은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된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오너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1명 또는 2명 정도의 소유 이력을 가지고 있고 렉서스 또는 토요타 공식 서비스 기록이 남아있는 차량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차량들은 대부분 차량 관리에 신경 쓰는 오너가 사용한 경우가 많다. 그런 차량을 찾는다면 도로 위 대부분 차량보다 훨씬 좋은 관리 상태를 가진 차를 손에 넣는 것이다. 이 차량이 잘 맞는 사람은 명확하다. 고급스러운 주행 경험을 원하면서도 다음날 시동이 걸릴지 걱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사람, 사멸이 필요 없는 소규모 가족, 그리고 과거에 독일차 유지비로 스트레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선택은 매우 합리적이다. 반대로 이 차량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만약 사멸 좌석이 꼭 필요하다면 렉서스 RXL 2014년 이후 모델이나 토요타 하일랜더를 고려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기본 RX는 2열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단기간 되팔기를 목표로 한다면 큰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미 감가가 대부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금 중고 럭셔리 SUV 시장의 현실은 명확하다. 이런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 사람들이 1,700만 원짜리 렉서스와 같은 가격의 일반 SUV가 전혀 다른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시장은 반드시 반응한다. 예전 에큐러 TL 초기 모델에서도 같은 흐름이 있었다. 처음에는 외면받다가 가격이 내려갔고 이후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안정되었다. 오늘 소개한 5대는 링컨 MKX, 캐덜렉 SRX, 3.6리터 모델, 인피니티 QX70, 에큐러 MDX, 그리고 렉서스 RX 350이다. 지금 이 순간 모두 약 2천만 원 이하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내가 직접 가족에게 추천할 수 있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파워트레인을 갖춘 차량들이다. 이 차량들의 가격이 낮은 이유는 성능이나 내구성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연식과 브랜드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이미 당신은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 이제 남은 건 행동이다. 상태 좋은 차량을 찾아서 판매와 이해관계가 없는 정비사에게 점검을 맡기고 앞으로 15만 킬로미터 이상을 편하게 타면 된다. 당신의 지갑이 그 선택에 대해 분명히 보답할 것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을 눌러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정말 가치 있는 차와 그렇지 않은 차를 계속해서 구분해 줄 것이다. 나는 항상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전달할 것이다. 안전 운전하고 좋은 선택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보자.